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연합훈련이 종료되는 20일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한국을 방문합니다. 미북 실무협상 재개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비건 대표가 북한 측과 접촉할지 주목됩니다. 서울에서 안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의 방안은 두 가지 목적이 있을 것으로 한국 내 북한 전문가들은 예측했습니다. 먼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친서 내용이라며 언급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미한 연합훈련 후 실무회담 재개 의사에 따라 북한과의 실무협상을 준비차 방한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비건 대표의 북한 측 접촉 가능성도 나왔습니다. DMZ에서 접촉을 하려고 오는 거 아니겠어요? 한국 측하고만 지금 상황에서 대북 정책 논의를 하기 위해서 올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 내용 언급과 맞물린 비건 대표의 방문 시점에 주목하면서 그동안 미북 간 물밑 접촉이 진행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북미 간에 접촉을 했었던 결과에 대해서 일본과 한국과 논의하고 향후 비핵화 협상과 관련된 정책 조율을 하러 오는 거죠. 비건 대표의 방안은 다음 달 뉴욕에서 열릴 유엔 총회를 앞두고 북한 관련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북한은 지난 6월 말 판문점 만남 이후에도 비건 대표의 카운터파트 등 구체적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비건 대표의 방안을 반드시 실무협상 임박 신호로만 보기에는 어렵다는 겁니다. 판문점 이후의 상황을 본다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속한 시일 내 실무 협상의 재개를 이야기하기는 했는데 아무런 구체적인 진단은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유엔 총회 참석 가능성 등 앞으로 한 달간 있을 북한 움직임에 대한 미한 간 대응 방침 등의 의견 교환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외교부는 비건 대표가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을 만나 미한 북핵 수석 대표 협의를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두 사람은 조속한 미북 실무협상 재개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의 실질적 진전으로 이어지기 위한 협의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도 미북 협상 재개 여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협상 재개에 대해 엇갈린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주한 대사는 16일 VOA에 연합훈련 이후 실무협상 재개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 전망을 내놨습니다. 지난 6월 판문점 회동에서도 회담 재개를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는 등 북한의 전반적인 행동은 북한이 협상을 계속 거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I'm skeptical. I think the overall pattern of North Korean behavior points to continued refusal to engage in serious negotiations. 버시바우 전 대사는 관건은 미국이 북한에 현실적으로 줄 수 있는 것이 있는지 혹은 북한이 미국과의 외교를 닫아버릴 핑계거리를 찾고 있는지 여부인데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노이 회담에서 좁히지 못했던 양측의 입장이 여전히 남아있어 접점을 찾기 힘든 상황이 실무협상 재개 전망을 어둡게 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It's going to be very hard to move those two circles in the Venn diagram together sufficiently that there will be an intersection of interest on the objective of denuclearization versus North Korean security needs. 반면 실무협상 재개는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 약속했기 때문에 늦더라도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이런 견해를 밝힌 토마스 컨트리맨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차관 대행은 양측이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정상회담이 아니라 실무협상이라고 말했습니다. I hope that President Trump made clear in his last meeting with Chairman Kim that the only way forward is to do some of the hard, detailed work in working level talks rather than going straight to another summit meeting. 한편 조셉 디트라니 전 육자회담 차석 대표는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한 협상 재개는 필수적이고 긍정적이라면서 양측이 싱가포르에서 합의한 대로 한반도의 비핵화 약속에 대한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미국 정치권을 상대로 지난 10년 새 북한 인권 로비에 나선 단체는 모두 5곳으로 파악됐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미국 지부의 활동이 가장 활발했고 친이스라엘 성향의 유대인 단체도 로비에 나섰던 것으로 VOA 취재 결과 나타났습니다. 이주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의회에 보고된 로비 활동 내역을 보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미국 지부는 2009년부터 거의 매년 상하원과 국무부, 백악관 등을 상대로 북한 인권 로비에 나섰습니다. 의제는 정치범 수용소, 종교박해, 인권유린 피해자 등 시기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최근 보고된 활동은 싱가포르 1차 미북 정상회담 전후인 지난해 7월에서 9월 의회와 국무부, 백악관 등을 상대로 북한과의 논의에서 인권 유린 문제를 제기하도록 촉구하는 로비를 진행했습니다. 또 앞선 2017년 4월에서 6월 사이에는 북한에서 위험에 처해 있는 개인에 관한 로비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한국계 미국인 3명이 북한에 억류돼 있었습니다. 로비 활동 빈도와 자금을 기준으로 보면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 워치의 활동이 두 번째로 활발했습니다. 뉴욕에 본부를 둔 휴먼라이츠 워치는 조지 워싱턴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6년 국제인권단체 중 가장 먼저 북한 인권 로비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당시 미 정부에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인권 유린에 관한 우려를 북한에 제기하도록 촉구하는 로비를 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북핵 6자 회담이 진행 중이던 2008년 회담에서 미국이 북한 인권에 관한 우려 제기를 촉구하는 로비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단체는 2009년부터 관련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최근 들어선 미국 내 일부 종교단체도 북한 인권 관련 로비를 시작했는데 그중에는 이스라엘 옹호단체도 포함됐습니다. 뉴욕에 본부를 둔 미국 유대인위원회는 미국 내 역사가 깊은 이스라엘 옹호단체 중 한 곳인데 2008년과 2017년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 지지 로비를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로비 공개법에 따라 분기별 로비 자금 지출이 12,500달러 이상인 경우 의회에 보고해야 하며 외부 로비 업체를 고용할 경우 분기별 지출이 3,000달러 이상인 경우 해당됩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이 개발한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 F-35A 넉대가 이번 주 한국으로 인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용으로 처음 출고된 F-35A 넉대는 최근 미 공군기지를 출발해 하와이에 도착했으며 이르면 22일 한국 청주 공군기지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한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로써 한국군은 F-35A 8대를 보유하게 되며 앞으로 2021년까지 40대를 전력화할 계획입니다. F-35A는 최고 속도 마하 1.8로 북한의 수뇌부와 주요 핵탄도미사일 시설을 선제 타격할 수 있는 전략무기며 북한은 앞서 한국의 F-35A 추가 도입과 관련해 반민족 범죄 행위라며 반발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 관련 당국자들이 이번 주 서울에서 회동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체결된 제10차 미한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의 미국 협상 대표였던 티모시 배츠 국무부 부차관보가 18일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배츠 부차관보는 20일 장원삼 한국 외교부 방위비 분담 협상 대표와 만나 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협상의 구체적인 일정과 회의 방식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에서 아동 영양 활동을 벌이는 프랑스 인도주의 구호단체가 최근 대북 물품 반입을 위한 유엔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는 19일 프랑스에 본부를 둔 비정부기구 프리미어 어전스가 요청한 북한 황해남도 지역 염소 사육 사업 지원에 필요한 물자 반입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했다고 공개했습니다. 반입이 허가된 물품은 손수레와 갈퀴, 태양광 패널과 LED 전등 등 염소 사육에 쓰이는 각종 장비와 유제품 생산을 위한 장비 등 63개 품목으로 면제 기간은 내년 2월 9일까지입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국제 언론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며 해외 언론인들을 초대해 북한의 실상을 알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19일 한국 KBS와 아시아 태평양 방송연맹 ABU가 공동 주최한 국제포럼의 평화 공존을 위한 한국어 방송 세션에 참석한 한국의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는 북한은 김정은 리더십 아래 대대적인 변화를 겪고 있고 국제사회의 언론과의 만남을 피할 수 없게 됐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한국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북한은 장마당 등을 통한 시장 경제가 형성돼 외부 정보에 대한 수요가 크다면서 북한을 향해 방송하는 방송국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VOA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한국어 서비스의 이동혁 국장은 VOA는 미국 정부 정책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보도를 46개의 언어 서비스로 방송하고 있고 특히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과 한국 사이의 외교 정치적 이슈들을 다루며 매체 변화에 따라 영상 서비스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